새 시대를 갈망하는 온 국민의 여망을 담고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당선이 됐는데 지금 이제 현충원을 가지 않습니까? 네. 저는 권력에 취하면 안 된다. 전 정부의 실패를 반면 교사로 삼아가지고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국민을 위한 서번트 리더십을 좀 발휘해달라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정성호 교수님, 오늘 대통령 당선인 대통령으로서의 첫 공식 일정이 합참의장 이순신 합참의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았습니다. 군 통수권 이양을 또 받았고요. 이건 어떤 의미라고 봐야 될까요? 대통령이 취임을 하면 정상적인 선거 절차를 거쳤으면 취임하기 직전에 0시를 넘으면 바로 합참의장이 군 정세에 대해서 앞으로 군이 군 통수권자한테 충성을 다하겠다. 이렇게 이제 보고를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나 오늘은 이제 워낙 대통령 탄핵 이후에 보궐선거로 해서 급박하게 지금 취임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취임 일자가 8시 9분 25초. 방망이를 3번 두드리면 그때부터 취임이 개시가 되는 건데 그런 상황에서 안보는 국가의 어떤 절체절명의 어떤 가장 중요한 책무 아니겠습니까? 네. 대통령이 국가 헌법을 수호하지만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할 권리 이런 의무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군에 대해서 앞으로 군이 대통령한테 충성을 맹세하고 앞으로 대통령의 명령에 따르겠다. 그런 어떤 형식적인 절차를 거쳤다고 봅니다. 네, 이순신 합참의장 최근에 북한 사태와 관련해서 지금 북한의 동향을 보고했고 그리고 우리의 군의 대응 태세를 보고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군에 대한 무관한 신뢰를 보낸다. 이런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오정근 교수님, 87년 6공화국 출범 이래 6명의 대통령을 거쳤습니다만 이번 문재인 대통령 정말 새로운 모습, 전혀 다른 모습으로 임기를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과거에는 2달간의 인수위 기간이 있었기 때문에 인수위원들을 임명을 하고 인수위원들과 협의를 거쳐서 여러 가지 정책 방향을 어젠다를 설정하고 또 내각을 임명하고 국회에서 인준을 받을 시간이 있었는데 지금은 보궐선거라서 그런 시간이 없었기 때문에 바로 그냥 인수위 없이 출범합니다. 그래서 비서실장을 먼저 임명하고 아마 청와대 비서진을 먼저 임명하고 아마 국회 동의가 필요 없는 차관급을 먼저 임명하면서 정무를 시작하면서 이제 장관급들 임명하는 이런 수순으로 가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지금 이 시각 문재인 대통령 현충원을 참배하고 있습니다. 자, 현장 오디오를 연결을 하겠습니다. 자, 그 역대 대통령 가장 공식적인 첫 일정은 늘 현충원 참배입니다. 그렇죠. 현충원 참배는 어떤 의미가 있다고 봐야 됩니까? 대한민국이 존재하는 그런 의미 가장 중요한 장소이기 때문에 우리 대통령 신분으로서 이제 첫 참배를 하게 되는데 오늘 저런 현충탑 참배에 이어서 전직 대통령 묘소를 이제 둘러볼 거 아닙니까? 저는 또 DJ 대통령만 가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승만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 김영삼 대통령, 김대중 대통령 현충원에 잠들고 계신 모든 역대 대통령을 둘러보고요. 그다음에 김해 있는 노무현 전 대통령, 그다음에 대전에도 한 분 계세요. 최규하 전 대통령 계시기 때문에 한번 이번에 당선된 역을 타서 반드시 전직 대통령을 다 참배를 하는 통합의 리더십을 묘소 참배로 한번 보여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네, 조국을 위해 선화하신 영령들의 묘역을 참배하는 의미 어느 것보다 중대하다고 보여집니다. 지금 문재인 대통령 이 현충원 참배를 통해서 마음속으로 어떤 다짐을 할 거라고 보십니까? 국민 꿈도 아픔도 국민과 함께라는 그런 캐치프레이즈 과거에 있었는데 그 한 단어로 저는 축약을 하고 싶습니다. 앞으로 국가의 미래를 국민과 함께 보듬어서 통합과 협치의 정신을 발휘해서 대통령으로서 앞으로 대한민국을 잘 이끌어 나가겠다. 물론 여기에서는 개혁과 쇄신도 따를 것이고 그리고 탕평도 따라야 될 것이고 여러 가지 지금 머리가 상당히 복잡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이것이 어느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신임 대통령의 머리가 그만큼 복잡한 만큼 앞으로 이것을 시간을 두고 차근차근 하는 그런 어떤 모습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일단 현충원 참배의 의미는 저도 우연치 않게 현충원 참배를 할 기회가 있습니다. 지금 이제 오늘 제일 첫 일이 합참의장으로부터 안보 상황을 보고받고 현충원을 갑니다. 현충원은
우리 국가를 지키다가 순직하신 분들이 묻혀 있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한마디로 말해서 국가 안보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 하는 그런 그 의지, 그런 것에 어떤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묵념 중인데요. 현장의 분위기를 잠시 볼까요? 이번 대선도 그렇게 치러졌습니다만 지금 한반도와 대한민국 어느 때보다도 이중 삼중의 위기 국면에 처해 있다. 자, 이런 분석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현 청원에서 신임 대통령이 느끼는 어떤 국정 운영의 새로운 각오랄지, 특히 어떤 대한민국의 안보라든가 외교라든가 어떤 국민의 통합이라든가 이런 남다른 어떤 결심과 각오가 스며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예, 그렇습니다. 또 문재인 대통령이 개인적으로 그 피난민의 아들입니다. 그 한국 전쟁 때 그 한국 전쟁의 그 와중에서 부산까지 그 내려와서 그 피난민의 아들로서 성장을 해서 오늘 대통령이 됩니다. 남다른 감회가 있을 생각이 되고 대통령의 그 직무의 의무에 보면은 우리나라를 평화적으로 통일을 해야 된다는 그런 의무가 주어져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항상 하는 얘기가 대북 그 압박 제재와 함께 대화의 채널을 항상 투테러로 변경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평화적 통일에 대한 오늘 그 각오를 본인이 더 그 다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현충탑에서의 그 어떤 그 여러 가지 그 각오 이런 게 좀 비치는 것 같습니다. 네. 예. 자, 문재인 대통령은 국립현충원에서 헌화 분향을 마쳤고요. 그리고 묵념을 마쳤습니다. 지금 이제 12시에 국회 로텐더 홀에서 취임 선서가 있으므로 지금 국회로 향하는 모습인데요.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국립현충원에서 방명록 작성을 하는 모습을 보시고 계십니다. 네, 국가원수가 현충원에 갔을 때 방명록에 어떤 의미의 글을 남기느냐 이것도 상당한 의미 그리고 정치적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네, 지금 아마 나라다운 나라를 쓰고 있는 모습인 것 같고요. 그 후보자 시절에 냈던 이제 더불어민주당에서 후보자 시절에 나왔던 그 메인 슬로건 나라를 나라답게 든든한 대통령 같은 의미로 나라다운 나라 든든한 대통령 이렇게 메시지를 적었습니다. 자, 오정은 교수님,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그리고 선거 포스트로 국민들에게 향한 핵심적인 메시지 나라다운 나라 이건 어떤 의미를 내포한다고 합니까? 어제 당선 소감에서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문위원회를 설치해서 네. 이 자문위를 통해서 인수위 기능을 대체하는 그런 방법도 있다고 그럽니다. 예. 네. 그와 관련해서 논의되는 것이 대통령 기획자문위원회 네네. 구성을 어떻게 하느냐일 텐데 사실 문재인 후보 시절부터 그 당내에는 또 문재인 후보 주변에는 상당한 숫자의 자문그룹 또 싱크탱크가 있지 않았습니까? 네, 자, 그런 그룹에 대한 그분들을 섀도우 캐비넷을 하는 거죠. 그런 분들을 자문위원으로 임명을 해서 예컨대 뭐 경제 분야, 무슨 뭐 안보 분야, 노동 분야, 교육 분야 자문위원으로 임명을 해서 섀도우 캐비넷을 운영을 하다가 이제 그런 아까 정부조직법이 개편되고 나면은 임명하는 것도 하나의 네. 방법이라고 생각을 자, 하고. 문재인 대통령 현청원 참배를 마치고 이제 취임식 간편한 취임 선서식이라고 해야 맞겠죠. 국회로 출발하기 위해서 이동을 시작하는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예. 교수님들이 진단한 대로 전혀 새로운 국정 그리고 정말로 가보지 않는 길을 가는 새로운 대통령의 출범이라고 보겠습니다. 자, 오늘부터 이제 대통령의 자리에서 공식적인 일정을 서하고 있는데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대통령의 지위 우리가 흔히 국가 원수다 행정부 수반자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네. 특히 우리나라는 뭐